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문에 대해서 보는데, 말했듯이 굉장히 어려워, 내용적으로. 축약이 많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부분은 이야기하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철학자의 사상의 핵심, 근간을 좀 이해하고, 그지? 학파. 그런 걸 이해하면은 학파의 어떤 개념적인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덕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규범윤리와 현대 메타윤리 어떤 대립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핵심을 알면은 이야기가 쉽단 말이야.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보자. 현대 윤리학의 분야는 말했듯이 전통 윤리학이 그대로 규범윤리, 그리고 메타윤리, 좀 더 얘기하면 하나 더 하면 응용윤리, 이렇게 나눠져. 크게 규범윤리하고 메타윤리. 규범윤리는 말했듯이 기존 전통윤리 개념은 뭐야? 의무론과 결과론. 많이 배웠지? 칸트의 정언명령, 의무론. 누구나 따라야 한다는 개념 있지? 그치? 의무론적 윤리관. 결과주의는 공리주의적인 윤리관이란 말이야. 그치? 목적론적 윤리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되고 있어. 거기에 이제 덕윤리, 배려의 윤리, 이런 개념을 다, 이게 뭐야? 결과주의, 의무론, 덕윤리, 배려윤리, 이거 다 보면은 마땅히 해야 된다. 어떤 당위의 개념, 실천의 개념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인간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된다. 어떤 관점이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봐. 결과주의, 공리주의 따르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곧 좋음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으로 보는 입장. 복리주의, 다수의 복리, 이거 다 공리주의에 포섭되는 거야. 이익을 높이는 걸 선으로 보는 입장. 상황윤리, 처한 상황에 맞게 좋음을 가져오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입장. 이 우리는 선이 뭔지 모르지만 다 좋은 거, 따라야 하는 거. 의무론, 인간이라면 칸트주의 개념, 도덕법칙에 따라, 내면의 도덕법칙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내 마음에는 도덕률, 이런 말 썼지, 그치? 어? 덕윤리, 실제 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내면의 선한 특성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윤리, 행위의 윤리, 당위의 윤리, 규범의 윤리, 이런 개념들이야. 그런데 메타윤리는 뭐야? 언어의 개념을 따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자연주의, 생물학적 진화와 생존 본능을 따르는 걸 선으로 보는 과학적인 사고. 직관주의, 무어에 도덕적인 선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직관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비인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은 보기 01을 보면은 이게 보기 봐봐. 메타인력에 대해서 나 있단 말이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게 뭐야? 규범윤리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키야. 달리 메타윤리학은 이제 뭐야?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언어의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윤리적인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파악하고 싶은 거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윤리학이군요. 이게 메타윤리야.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리는
알겠지, 그지? 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딱 하기 전에 일단 이게 그 의미가 뭔지부터 따져보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네. 이게 여기에 이 힌트가 이걸 다 풀어놓은 거야. 어찌 보면은. 그래서 한번 보자. 첫 문장부터 봐봐. 첫 문장을 내가 한번 지문으로 읽어볼게. 일단은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고 나서 설명해봐.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 그러니까 언어를 분석하니까 거의 논리학에 가깝고 말장난에 하는 것 같거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는데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래.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그냥 이게 뭐야? 그냥 해야 되는 거. 아까 여기 했듯이 실천, 행동원리 이런 거. 아까 규범윤리 이해됐지? 네. 그래서 후자의 물음들은 여기서 보면 되게 웃겨.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지만 이게 뭐야?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냐?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는데 내부의 물음이래. 그럼 내부의 물음은 뭐고? 근데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래. 이게 뭘까? 어?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한데 대부분이 보면은 메타 윤리학자겠지, 분석 윤리학자들이겠지. 그래서 여기 봐봐. 참 어려워 설명하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랬어. 나는 왜 뭐야 이거? 나는 빼야 되겠지. 나는 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윤리 내부의 물음이래. 내부. 하나는 자체의 물음이다. 이게 뭘까를 자꾸 추론해야 돼. 도덕 판단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라서 행위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찾는 물음. 이를테면 뭐냐? 규범윤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또 도덕적 삶은 어떤 것인가 등 행위 규범의 기준, 윤리 내부에 대한 실천, 아까 실천, 행동 원리 이런 것들이 내부에 대한 물음이잖아. 그치? 그거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왜 동물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보기를 참고한 뭐야?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규정하는 하고 평가하는 물음이란 말이야. 그게 윤리 내부의 물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왜 근데 그 앞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 이게 뭐냐면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이야. 쉽게 얘기하면 도덕 판단의 의미나 그 진위를 판명하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분석자료. 이를테면은 도덕적인 언명의 진위, 참과 거짓, 또 도덕적 선악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미 분석 같은 메타윤리와 관련한 질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리가 도대체 뭐냐? 윤리라는 뜻이 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치? 그 윤리라는 말이 아까 말했듯이 상대주의 관점에서 그 윤리가 우리나라에서 개를 잡아서 식용으로 먹었을 때 개를 잡는 거잖아. 그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그러면 동물을 그 동물을 먹지 말아야 돼 먹는 이 윤리적인 판단과 또 서양에서
개를 잡아먹지 않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판단의 윤리, 이 자체는 도덕적인 선악의 옳고 그름을 이 잣대는 서로 다룰 수가 있는 거지. 상대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그 윤리적이라는 말부터 우리는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의미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지도 용어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고기를 얘기하면 지금은 뭐 애완 반려동물 뭐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나는 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개를 잡아먹지 말아야 하는가? 개를 잡아먹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면 그 윤리적이라는 말에는 개를 잡아먹는 게 사회 전체의 마땅히 따라야 될 당위에 의한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자기 이익에 관한 부분 때문에 또는 자기 이익에서 어쩐지 아까 직관주의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또는 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윤리, 어떤 개념 규정 자체가 틀리다. 이거부터 보자는 얘기야. 그 자체가. 아무튼 내부의 물음,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이 내용은 몰라도 되지만은 뭔가가 하나는 이런 뉘앙스는 있어야 되겠지. 이걸 보고선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축약을 하고 불친절하게 했지만은 규범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과 하나는 메타윤리에 대한 접근이라는 이 자체를 파악해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봐봐. 뭐라고 부연을 했냐면은 윤리적 행위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라는 물음은 근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해야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이게 잘못다, 어떤 종류의 대안보다 더 좋은 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할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가 좋은가를 묻기 전에 윤리적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워. 일단은 넘어가 보자고. 이게 어떤 윤리학자 뭐 이런 개념에서 아까 무어의 개념이 많이 나요. 아무튼 일단락에서의 문제 제기는 뭐다? 나는 왜 동물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물음과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 볼라치면은 전자는 뭐 윤리 내부의 물음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규범윤리에 관한 부분, 옳고 그른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실천, 행동 원리, 보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 걸 규정하는 거고, 후자의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건 메타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윤리적인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일단 윤리적인 게 뭐냐부터 보자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이 물음.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건.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 두 번째 단락을 봐봐. 한번 읽어보자.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보편 규범으로 다 거기 안에 틀 안에 싸잡아 두면은 메타윤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윤리적인 이런 의미의 실체부터 분명하지 않은데 그 얘기야.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게 뭐야?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읽어봐. 누구한테는? 개인한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에 이라는 정의에 따르면은 개인한테 중요한 게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한테 중요하면. 왜?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충 무슨 뉘앙스인지 알지, 그지? 개인 다 중요하면은 윤리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 좀 이따 보자.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아까 애덤 스미스가 공감 능력이 발휘돼가지고 자기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선행을 많이 하겠지, 그지? 응?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의 문제는 발생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실천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무조건 한다는 거잖아. 네. 알겠어? 이 네. 말은.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으면 의미가 없다. 그냥 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또 윤리적인 걸 따지느냐, 뭐 이런 얘기야.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려워. 자, 봐봐. 이걸 해석을 하면은, 메타 윤리를 지지하는 현대 윤리학자들이 이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첫째, 윤리적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상의 모호성 때문. 그러니까 용어의 적절성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봐봐. 지문 내용에서 윤리적 원칙이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라면 그 행위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어쩌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행위에 대해 이것이 아까 아담 스미스 얘기 들었듯이 자아실현 의지 같은 개인의 행위 준칙에 따라 자기 내면에서 이미 윤리적으로 행위할 것을 승인한 상태라면은 그 행위의 이유,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물을 것도 없이 개인은 자신의 경륜, 이를테면 자아실현, 자기완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그지? 다른 것이다. 이때는 것이므로 일정한 방식, 이를테면 보편 규범, 마땅히 따라야 될 도덕 원리에 따라서 실천한 당위의 문제는 당위성은 없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그치? 개인이 좋기 때문에. 그걸 굳이 왜 물어봐야 되느냐? 그걸 왜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가둬놔야 되느냐 이 문제지. 개인한테 그게 좋다고 개인이 그거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굳이 윤리적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지가 좋아서 하잖아. 아까 애덤 스미스가 남한테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해서 막 선행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원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더 많은 기부를 하고 그 자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 그치?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데 거기에 무슨 윤리적인 말을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지. 저 사람은 되게 윤리적이야 그런 것보다 그런 성향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 그 선행을 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좋음이 윤리적인 거야. 그치? 그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개인한테 중요한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왜 보편적인 누구한테나 다 그래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막 좋아가지고 중요해서 막 한 일을 가지고 일반은 그거 가지고 막 윤리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봐요? 그거를 원치 않은 사람한테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뭐야? 비윤리적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비윤리적인 것일까?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거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개념이라는 말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잖아. 이거 이해되지? 네. 개인한테 다시 말해서 개인이 나는 왜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제일의 원칙이란 말이야.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기부하고 막 뭐 이런 사람들 우리 TV 같은 데서 보면 와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은 그게 희열이고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가지고 굳이 윤리적이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그럴 때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거의 문제지. 그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걸 윤리적이라는 쪽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안 해. 예를 들어 기부 행위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비윤리적일까? 이해됐지, 그치? 네. 그러니까 좀 더 나아 그 윤리라는 말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해됐지, 그치?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그래. 이때 윤리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선, 옳음, 당위 같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 기준, 즉 보편 준칙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윤리로서의 의미가 있어. 자기 이익을 위한 거. 그제? 그래서 나는 왜 자기 이익을 따라 행위하는가라는 물음하고 다를 거 없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됐지? 네. 이것처럼 봐. 메타윤리는 뭐야? 도덕 담론에서 나타나는 용어는 생활 속에서 또는 개인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알겠어? 네.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윤리라는 개념은 기존의 전통 개념으로 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속박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막 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개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분석에 기반한 메타 윤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왜 그게 그런 물음이 왜 그게 보편성을 가져야 되느냐 누구나 따라야 돼 보편성 그게 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담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의미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 그지? 나는 관심 없는데 이해됐지 그지? 네. 그것에 대해서 싱어는 또 재반박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궁색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말겠지. 따라서 싱어는 이런 거부 입장에 대해서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이렇게 강조하면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어떤 보편적인 성이 다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또 윤리의 개념이 되게 희석이 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야. 뭐냐면은 이게 이런 거야. 좀 어려운 내용. 참 어려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공리주의 규범 윤리학자 싱어에 따르면 윤리의 원칙,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규범, 도덕 원리, 아까 말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는 인간이 도덕적 완전함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 기준, 즉 도덕적인 이성으로서 개인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아까 윤리 아닌 것이라고 돼 있어. 보편 가치를 지닌 절대 기준이란 얘기야. 이거 누구 입장이다? 규범 윤리의 입장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제?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말해 윤리적인 원칙은 보편 윤리 이외의 다른 규칙, 개인 윤리, 아까 말한 개인한테 직면 우선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최상의 도덕 원리이자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당위의 실천 원리이다.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부연한다면은 규범물 윤리를 대표하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 원칙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논할 뿐으로 개인의 이해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갖는다. 아까 이게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규정한 거라 그랬어. 그러므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의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규범 윤리에서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따지지 마라. 이런 거야. 응? 이 개념에서는 뭐야? 보편성은
절대성은, 보편성은 개별성을 뛰어넘는다. 이런 개념이잖아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기본 메타윤리학자들은 왜 그게 뛰어넘어야 돼? 개인은 개인 문제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윤리적인 판단도 개인에 따라 이해에 따라 다른 건데 왜 그걸 하나의 틀 안에 다 집어넣고선 우리를 재단하느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보면 실천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연하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 실현 윤리 이렇게 관점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잖아. 그치? 되게 재밌는 거는 뭐든지 그런 거야. 좀 다른 개념이라 그러면은 우리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야.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이 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사야 벌린이 얘기했어.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set free, 일체 속박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더 큰 자유의 개념인 적극적 자유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될 자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왜 더 적극적 자유일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정말 진짜 자유는 뭐야? 진정으로 중요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될 자유잖아.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봤을 때 개인의 어떤 윤리가 개인의 자아 실현, 아까 얘기한 자기한테 압도적으로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거부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윤리적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자기중심적 이해타산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은 도덕성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개인의 자아실현 윤리에서 본다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당위성으로서의 보편윤리 원칙의 실천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자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개인의 뭐를 하지 여기서 지금 거부할 수 능력을 떠나서 무조건 옳은 행위, 좋은 행위는 옳은 행위고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게 정언 명령이고 아까 말한 대로 구체적인 실천 행동 원리를 규정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치? 대충은 이해되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의 단락에서 보면은 어떤 개념이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가 쉽게 얘기하면은 보편성을 갖는 우리 기존 당위의 규칙, 우리 보편 규범 이 정의만으로 해석이 되지 개인의 자아실현 윤리, 개인의 문제로 치환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 말을 제가 한 거야. 굉장히 어렵지 이해하는데 아무튼 세 번째 단락이 앞건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이거는 윤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논증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오늘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무화가 얘기한 건데 좀 설명도 해주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심리 철학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아까 그 분석 철학으로부터 이어지는 과학 철학 현대 윤리학 뭐 현대 형이상학 심리 철학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규명되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뿌리를 그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논리학으로 이제 펼쳐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 이게 내가 얘기했지. 글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이걸 전체를 가지고 이게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의 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 얘를 들여다봐야 되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철학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자구에 함몰되고 그래. 자구와 함몰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해명을 못해. 무어도 그렇고 퍼트넘도 그렇고. 왜냐면 워낙 어려운 분야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헤아려 듣고 전체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문제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윤리적이라는 말, 이것에 대해서 규범윤리학자와 메타윤리학자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규범윤리학자는 윤리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선, 신처럼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냥 그게 연역적인 거야. 신은 존재한다. 그 가정하에서 모든 사고들이 나온 거잖아. 그치?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처럼 그게 관념적인 거야. 그냥 윤리하면은 누구든지 따라야 되고 실천 강령이고 행동 원리고 당위의 법칙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메타윤리학자들은 반기를 드는 거란 말이야.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그게 왜 윤리적이란 말을 그런데 왜 써야 되냐? 내 이익이 더 중요하면 그건 당연히 윤리적이라고 말을 안 해도 따라 할 것이겠고, 그지? 그랬을 때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느냐 하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언어적인, 나는 왜 내 이익을 따라서, 나는 내가 왜 내가 좋아서 해야 하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말 아니냐. 근데 반대로 그거 나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도 윤리적인 말을 갖다 덧붙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윤리적인 속성이 그러면 뭐냐 이거지. 개념, 의미 이런 걸 달리했을 때, 그제? 이해되지?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활용되는 분야에서 이게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 메타윤리의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의 철학,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들, 기계들의 어떤 행위, 규범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가 어려워. 인공지능은 구체적으로 0과 1, 명령어의 수행에 따라서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 명령은 누가 준 거야? 인간이 그냥 막 준 거란 말이야. 마치 우리 신은 존재한다, 윤리적으로 행위하라 이런 것처럼. 그치? 근데 이게 우리는 관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어떤 행위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 기계한테 중요한 일이 있는 거를 윤리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고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반하는 행위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치? 이거 이해되지? 네. 윤리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기계는 자기가 살겠다고, 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자기 이거 그대로 대입해봐. 자기 이익을 위해 압도적이라서 윤리적으로 행위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참극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치? 이렇게 언어 분석은 지금 철학이 이쪽으로 가고 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학 철학, 지금 인공지능의 철학 이런 것들은, 현대 심리 철학 이런 것들은 이 언어적인 분석,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치? 윤리 문제도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계 너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 윤리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기계는 결국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 뭐를 하더라도 그 인간이 부여한 그 명령에 기반해서 들어갈 거잖아. 일단 기본적인 건. 그치? 근데 그 부분부터가 우리가 두루뭉술이하게 윤리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편 규범 마땅히 기계한테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공허한 얘기지. 너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돼.
그럼 기계가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규범이야. 이러면 정원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정원 명령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럼 기계가 그거 받아들이겠냐? 기계는 그 절대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 철학은 이렇게 무섭게 들어가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해. 다음 시간에 이 단락 3, 이 어려운 걸 떠보는 거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를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자꾸 이해를 해야 현대 아까 얘기한 심리 철학, 인공지능의 철학, 마음에 대한 철학, 뭐 논리학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큰 저거를 보는 거야. 오늘 그 맛배기만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좌구에 함몰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보면은 어디 찾아서 메타윤리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규범윤리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익힐 필요가 있겠지, 그지? 다음 네. 시간에 3부터 단락 3 또 그리고 관련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보여줘. 그래서 사고가 계속 확장이 돼야 돼. 알겠지, 그지? 네. 이걸 단지 문제를 풀고서 맞췄다고 희낙낙하지 말고. 네. 음.